덫과 덫. 가리아성의 말터는 떼약볕과 바닷바람이 말굽에 먼지를 일으켜서 말도 사람도 진흙을 뒤집어 쓴 듯이 더럽혀져 있었다. 이 자식, 더 달리지 못해. 왼편은 해자 바른편은 제목창고. 모든 것이 내려쬐이는 여름볕에 메말라서 두 개 있는 푸른 잎들까지 빛깔이 변해 있다. 이러한 말터에서 미친 듯이 4살짜리 밤색 말을 달리고 있는 자는 한 달 전에 시모스 게노가미로 임명되어 새로이 가리아 성주로 결정된 오다이의 오빠 노부모도였다. 그 노부모도에게 오늘 두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 다다마사는 오다이를 출가시킨 뒤 줄곧 건강이 좋지 못해 이미 정모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젊은 아들의 굴약으로는 불안스러운지 군사 방면은 좀채로 아주 맡기려 하지 않더니 오카사키의 마님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이 통지가 오자 그래, 돌계집은 아니었구나. 됐어. 나와 기요야스의 손자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모든 것을 노부모도에게 넘겨주었다. 다다마사로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기요야스가 미웠지만 한편 그리운 사나이기도 했다. 그만은 들불처럼 미쳐 날뛰면서 세력을 뻗어나가는 오다 노부이데에게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마침내 오와리의 모리야마까지 쳐들어가 노부이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사나이였던 것이다. 그 무모함 때문에 모리아스의 진중에서 칼을 맞고 웅도를 헛되이 하고 말았지만 그 다부진 용기와 결단은 확실히 뛰어난 것이었다. 나인 그리고 기요야스의 단을 가지고 태어날 손자가 나는 필요하다. 오다이의 임신은 이러한 다다마사의 꿈을 커다랗게 실현으로 접근시켰다. 돌계집이 아닌 한 오다이는 반드시 그에 가까운 자식을 낳으리라. 나머지는 다만 기원할 뿐이라 생각하고 은밀하게 일부러 산꼭대기에 있는 약사열애의 기도문을 갖다 준다. 어쩐다 하느라고 탈이 나서 다시 수척해진 다다마사였다. 그러니 모든 일을 다 맡은 노부모도는 이때야말로 종신들에게 새 성주의 무게를 보여야 할 중대한 시기였다. 그럴 즈음에 맞게 된 오늘의 손님. 그 손님들은 반시각 남짓 노부모도와 밀담을 하고 고성을 떠나갔으나 무언가 중대한 사명을 띤 오다편 사자라는 것은 시종이나 근시들이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될 모양이구나. 이번엔 대감께서 오다편엔 붙지 않을 거야. 큰 대감도 노부치까님도 오카사키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더구나 오카사키의 마님이 임신을 하셨으니 큰 대감이 병중이라는 것을 핑계삼아 거절하셨겠지. 이러한 평판은 벌써 성 안팎으로 바람과 함께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사자가 돌아갈 때의 안색과 전속 나온 노부모도의 태도에서 나온 소문이었다. 불쾌할 때 고민이 있을 때 말터에 나가 거칠게 말을 몰아대는 것이 노부모도의 버릇이었다. 더구나 오늘의 그는 그것이 더욱 심하다. 신경질적으로 보일 만큼 격하고 있다. 이놈이 더 못 달리겠느냐? 말은 거품을 물고 사람은 이를 악물고 그 떼약볕 아래 말터로 미친 듯이 채찍을 울리어가는 것이었다. 온몸에 쥐어짠 듯이 땀이 배어났다. 여느 때는 그 땀과 함께 속에 깃든 불쾌감도 시오하마를 불어오는 바람에 씻겨가는 것인데 오늘은 달릴수록 불쾌감이 더해왔다. 지끈지끈하게 이마에 녹아내리는 먼지 같은 뒷맛을 가지고 노부이데 사자가 한 마리 마음속에 남아간다. 우리 주군께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는 노부이데 마카에서 제일 사려 깊은 사람으로서 기찌보시의 사법력으로 선택한 히라떼였다. 이 자의 말투는 어딘지 노부모도의 아버지 다다마사의 고지식함을 연상케 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슬슬 시간을 끌면서 핵심에 스쳐간다. 그것도 오다의 가풍으로 그저 말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향을 어디에선가 꽉 누르고서 돌아갈 작정인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말인지 사적인 의견인지 가끔 듣는 자를 어리둥절케 한다. 아버님 다다마사님은 지나치게 계략을 꾸미십니다. 전국의 무장들은 한 가지만 알아서 먼 곳을 사귀고 가까운 곳을 쳐들어가건만 아버님만은 가끔 그 반대길을 가십니다. 작년에 적이었던 오카사키에다 올해는 딸을 주고서 하나의 닭견이라 하시니 그렇게 말한 뒤 길게 찢어진 눈을 가늘게 뜨고 물끄러미 노부모도의 안색을 살피고 나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리어 이를 갈등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 오다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마가와 편도 아니요.
이마가와에게 종사하는 오카사키와 사귀면서 오다 편의 우위를 통해 간다. 아니, 이 말은 그만둡시다. 좌우간 노부모도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애매한 태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요. 쳐들어가지 않으면 즉 멸망하는 법이요. 이것은 슬픈 오늘날 세태의 사실이요. 이렇게 말한 뒤 정원을 칭찬하고 염전의 형편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마가와 요시모도 부자와 마스다이라 히로다다의 임무를 평하기도 하고 아시카가 장군의 세력이 쇠퇴되어 가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갔다.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번에 이마가와 공격의 선봉을 맡아 오카사키 성으로 쳐들어가라는 뜻과 다를 바 없었다. 속셈을 다 알고 있으니만치 아버지의 병을 핑계삼아 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청하려 하자 별안간 화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다. 아, 참 노부모도님은 구마 도령 저택에서 기찌보시님을 만나셨다고요. 그때 그 부인께선 성 안에서 안녕하신지 안부 전해달라고. 이것은 기찌보시님의 개인적인 전갈입니다만. 노부모도는 썰렁하니 얼굴이 거꾸로 쓸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문득 노부모도가 마음먹었던 핵심을 이런 경우에 입에 담는다.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오다 편에서 노부모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충고로도 들리고 그 반대로 두 말 못하게 하는 책망으로도 들렸다. 한성을 맡은 자가 성박 여자에게 정을 통한다. 더구나 기찌보시 앞에서 그 여자를 성으로 맞아들인다고 큰 소리쳤다. 그래서는 오다네를 너무 깔보는 짓이 아니냐는 부드러운 빈정거림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좌우간 아버지 다다마사와 의논한 다음 대답해 주겠노라고 하고 사자는 돌려보냈지만 그 뒤에 어쩔 수 없는 불쾌감이 더러운 악취처럼 남았다. 그것 보지 오다이를 히로다다에게 출가시키더니 말터를 6바퀴 돈 다음 제목 창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달리는 말 앞에 느닷없이 휙 달려나와 형님, 준엄한 목소리로 부르는 자가 있다. 사람 그림자에 놀라 달리던 말이 앞다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 순간 등자가 말 옆구리를 떠나 망할 것, 노부모도의 몸은 아슬아슬하게 낙마를 모면하고 땅에서 비틀거렸다. 노부치가가 아니냐? 다짜고짜 뛰어들어 말굼에 채이면 어쩌려고? 채이진 않습니다. 상대는 퉁겨내듯이 대답하며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 뛰어나온 사람은 오다이와 같은 배인 아우 노부찌까였다. 노부찌까는 깎은 앞머리에 자국이 파랗게 보이면서 어머니 가야인을 닮은 눈썹을 바짝 치켜 올려 이마에 번들번들 땀을 빛내고 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다면 왜 승마를 끝낸 뒤에 하지 못하나? 깔보지 마라 노부치가. 그건 미처 몰랐군요. 형님이야말로 아버님을 깔보지 마시오. 뭐 내가 아버님을 업신여겼단 말이냐? 그래요, 형님은 오다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버님이 병중이시니 이번에 출병을 거절하고 그 일은 이미 아버님과 의논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노부모도는 혀를 찼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노하지는 않았다. 그는 눈으로 하인을 불러서 고삐를 준 다음 그 일 때문에 너는 안색을 바꾸고서 달려왔나? 물론이지요. 우리 집안의 중대사입니다. 아니, 우리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마스다이라에게도 흥망의 갈림길이 될걸. 노부모도는 그제야 땀을 닦으면서 알아, 내 심정은 나도 잘 알고 있어. 오카사키 성에는 내 어머니 내 누이가 있으니까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은 도로 삼켰다. 노부찌까는 가야인이 낳은 5 아이 중에서 제일 성급하고 제일 순진한 성질이었다. 그래서 외골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정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미 오카사키와 싸울 마음이 없는데도 노부모도가 억지로 출병을 주장한다면 아마 그는 노부모도를 뵐지도 모른다. 형제들 중에서 노부모도와 노부찌까는 2개의 불덩어리라고 노부모도는 생각했다. 형님은 좀 생각할 여유를 달라면서 사자를 돌려보냈더군요. 어디 들어봅시다. 그 뜻을. 가만히 있어. 물론 뜻이 있어 한 말이지. 노부모도는 자칫하면 기가 눌릴 듯한 자기 입장의 약함을 책임 있는 자의 중압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여기는 덥구나. 저 큰 장목 밑으로 가자. 자기가 앞장서서 천천히 걸었다. 아직 말 위에 서 있던 흔들림이 몸에 남아 땅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노부찌까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형의 뒤에서 나무 그늘로 들어섰다. 형이 나무 뿌리에 앉아 없다. 하며 다시 한번 땀을 닦는 것을 버티고 선체로 지켜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오. 아무런 이득 없는 전쟁에 가담하여 골육 사이에 흘리는 무의미한 피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형님은 어째서 그걸 똑똑히 거절 못하십니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이 늠름한 말과는 반대로 어머니가 있는 성에 활을 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역력히 표백하고 있는 셈이었다. 노부모도는 그것이 우스웠다. 이 녀석, 담이 적은 호인이구나. 서두르지 말고 잘 여기 앉거라. 형제의 머리 위에서 볶아대듯이 매미가 울기 시작했다. 형 노부모도는 노부찌까 녀석, 아버지의 나쁜 점만 잘도 타고났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모처럼 뛰어난 머리를 가졌으면서도 인정에는 매우 약하다. 아버지 다다마사도 모든 것을 집안을 위해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기요야스에게 뺏긴 아내에게 언제까지나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오다이를 출가시킨 것도 말하자면 그 미련의 형태를 바꾼 표현이 아닐까. 아내를 뺏기고도 노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다가 딸을 출가시켜 그 딸이 낳은 손자에게 상대방의 집안을 이어가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 한 깊은 계략이라고 보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미련 위에 쌓아 간 분명치 못한 집착에 지나지 않다. 노부찌까 녀석이 격한 기질에 어울리지 않게 그 점은 아버지를 꼭 닮았다. 문제는 시세를 관찰하고 계산해낸 냉정한 답이 아니라 어머니 가야인이나 누이 오다이에 대한 집착이라고 노부모도는 생각했다. 세상은 이러한 부자간의 인정이나 감정의 길을 열어주고 보내줄 만큼 달콤하지는 않다. 너는 골육지간에 흘리는 무의미한 피라 했겠다. 그래요. 노부찌까는 젊음을 노출시킨 태도로 끄덕이며 이득 없는 싸움에서 미즈노, 마스다이라 양자가 이 이상 더 원한을 쌓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하하. 너는 예사로 들어 넘길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대관절 너는 오다와 이마가와 양가 어느 쪽으로 장례를 걸겠느냐? 아무 쪽에도 걸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다도 아니고 이마가와도 아닙니다. 미즈노란 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내 이름을 봐라. 노부모도의 노부는 노부이데의 노부, 노부모도의 모도는 이마가와 요시모도의 모도가 아니냐? 거기까지 생각하신다면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지요. 노부찌까가 해대자 노부모도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그게 너무 달콤한 생각이란 말이다. 두 영웅은 겨룰 수 없는 법이다. 이미 그 시기는 와 있다. 애매한 적당주의는 용납되지 않아. 여기서 약간 소리를 낮추어 알겠나? 이마가와는 아시카가 장군에게서 벗어난 가지라 하지만 이미 늙었다. 교토식 풍류를 그리워하는 노목이다. 거기 비해 오다는 새로이 힘을 얻어마고 벗어나는 어린 나무가 아니냐? 이 두 그루의 나무가 같이 무성활동하는 무사하나 이미 어느 한쪽을 베지 않으면 한쪽이 우거질 수 없는 한계까지 와 있다. 너의 머리로 그것을 모를 리는 없겠지. 도무지. 모른단 말이지. 노부모도는 노여움을 누르고 쓰게 웃었다. 한 번 더 말하마. 이런 경우 서로 감정은 버리기로 하자. 나 역시 감정상으로는 조금도 오다를 좋아하지 않아. 허나 용호는 겨룰 수가 없는 법. 용을 택하느냐 범에다 거느냐 하는 거취를 똑똑히 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거야. 그러자 노부찌까는 다시 한 걸음 더 형에게 다가서며 큰 소리로 껄껄 웃어젖혔다. 그것이 형님의 깊은 사려입니까? 뭐? 용호는 겨룰 수가 없다고요. 하하하. 확실히 그런 속담도 있지요. 허나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용호가 싸우면 한편은 상처를 입고 한편은 쓰러진다고. 형님은 그런 줄 아시면서 왜 자진하여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려 하나요? 왈카 걸구를 들이대자 노부모도의 볼에서 싹 핏기가 가셨다. 괘씸한 녀석. 사물에는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용우의 속담으로 말대꾸를 하다니. 전에 노부모도였다면 틀림없이 당장에 칼로 베었을 것이다. 허나 지금의 그는 성주였다. 온갖 반대론을 배짱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도량과 책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그런 속담도 있지. 노부모도는 점점 더 깊어져가는 불쾌감을 누르고 커다랗게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노부찌까 쓰러지는 용과 상처를 입어도 이기는 법을 미리 알 경우에는 어떻게 할 테냐? 그래도 너는 적당주의로 나가겠나? 그렇다면 형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그렇다면 저는 더욱더 오다 편에 편들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노부찌까는 형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지 옷자락을 펼치고 나무 뿌리에 앉아 만약 우리가 편을 들어서 대단한 상처도 입지 않고 이겨남는다면 이 범이 무슨 짓을 할 줄 아십니까? 이 가리아는 오와리와 경계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장소에다 한 개통도 아닌 우리를 그대로 둘 줄 아십니까? 구실을 마련하여 멸하려고 덤벼들 때 우리를 지탱해 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적당주의가 제일이라고 아버님을 비롯하여 여러 중신들이 이미 결정한 바입니다. 범의 상처가 의외로 커서 이쪽에 힘이 있으면 그리 쉽사리 우리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형님도 그런 이치는 잘하시지 않습니까? 소국의 슬픔은 어느 시대에나 매 한 가지였다.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는 망설임으로 끝나지 않고 중립파도 어쩔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미즈노의 가문 중에도 역시 그러한 세 파가 있었다. 말이 막힌 형태로 노부모도가 입을 다물자 노부찌까는 그것을 형이 굴복할 줄로 생각했다. 불완전한 것임을 그의 젊음은 아직 알지 못한다. 때로는 이론의 승리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격발시키는 일조차 있는 것이다. 지금 노부찌까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노부모도는 이 건방진 구변을 가지 나우에게 굴복은커녕 이제 더 참을 수 없음을 느끼고 있다. 문답은 필요 없다. 그것은 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숙명인 듯하다. 배워야만 한다. 노부모도는 이렇게 생각한 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었다. 이 아우는 어머니와 누이에 대한 정에 빠져 눈이 멀어 있다. 이러한 맹목은 이대로 두다간 언젠가 틀림없이 미즈노 집안의 멸망의 씨를 뿌릴 것이다. 배워야만 한다. 그는 그러한 자기의 결의 속에 어머니를 사모하는 이 배달은 아우에 대한 질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노부모도는 그러한 어머니의 맛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 내 생각에도 일리가 있군. 노부모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관절 이놈을 어디서 뵌담. 이미 목표를 여기다 두자 선뜻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다. 구마저택에 옥군이가 있는 데서 베개하자. 시대의 기형은 그대로 사람을 기형으로 만든다. 이미 육친의 살상을 어긋난다 할 것까지 없는 난세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모략이 필요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루의 양식을 위해 허덕이는 농민이나 영주나 모두 평등하였다. 그처럼 역사상의 드문 난세에 태어난 것이다. 오다 쪽에 붙는 편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는 노부모도로선 만약 오다 쪽에 가담한다는 것이 결정만 된다면 노부모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를 뵐지도 모르는 아우는 뵈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변해간다. 그러나 그 노부찌까를 구마 저택의 옥군이 앞에서 뵈자고 생각했을 때 일석이조라고 생각한 한편 으시시한 한기를 느꼈다. 너무나 무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난세의 상식은 그러한 감상을 용납치 않는다. 노부모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이 좀 얕았는지도 모르지. 허나 이런 이야기는 성 안에선 조심해야 돼. 그러시다면 내 뜻도 자세히 이야기하마. 내 의견도 잘 들어보겠다. 좌우간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결속을 어지럽히게 되면 큰일이다. 지금은 바쁘니 이 이야기는 구마의 도령 집에서 하기로 하자. 이렇게 말한 뒤 슬그머니 일어서자 노부찌까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찌까는 형이 이토록 굽혀 나오는 것이 반가웠던 것이다. 알겠나? 아무도 모르게 구마 저택의 뒷도개교를 내려놓을 테니 몰래 오너라. 시각은 다리뜰 무렵 술시. 신호는 다리를 건너 쌓인 문을 2번씩 3번 두드리면 돼. 그것은 노부모도가 옥군이의 방으로 갈 때의 신호였다. 2번씩 3번. 그래 얼굴을 단단히 싸고 오너라. 마중 나간 여자에겐 나인 줄 알게 하고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 전에 가 있겠다. 거기서 내가 왜 오다님의 사자를 애매하게 돌려보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내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노부찌까가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나서 노부모도는 큼직한 걸음으로 장목나무 밑에서 걸어나갔다. 머리 위에서 매미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연기처럼 먼지가 일며 등골에 땀이 솟아났다. 제목 창고 옆을 돌아가자. 괘씸한 녀석. 노부모도는 입속에 먼지를 각 뺏고는 허공을 노려보았다. 노부이대 사자 히라떼의 지나치게 침착한 표정이 노부찌까의 얼굴과 포개어져서 눈에 떠올랐다. 뭐니 해도 성박 여자에게 다니는 비밀을 오다편에 알려지게 한 것은 실수였다. 옥군이는 사랑스럽다. 부드럽게 매달리는 그 마음도 몸도. 하지만 이것을 성 안으로 맞아들여서는 성의 통솔을 할 수가 없다. 노부찌까를 옥군이 있는 대로 유인하여 그를 오다편이 첩자에게 배계하여 노부찌까와 이 평판을 두 가지 다 함께 없애간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삼조였다.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옥군이의 사랑을 단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불쌍하지만 할 수 없다. 노부모도는 따가운 뙤약볕을 손으로 가리면서 본성으로 들어갔다. 본성의 거실로 들어가자 노부모도는 측근들을 물리고 뜰로 나갔다. 뜨거운 볕속에서 뜰찍이 아쿠다가와 골로꾸로가 3명의 정원사를 지휘하여 못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작은 해자에 돌을 만지고 있다. 어떤가 골로꾸 물을 잘 끌어들일 수 있겠나? 노부모도가 소리치자 뒷짐을 짚고 줄곧 돌에 배치를 보고 있던 골로꾸는 이거 주군님께서 단정하게 인사를 한 다음 실은 이 등록을 둘 자리 말씀인데 말하면서 노부모도를 세정원사 곁에서 뚝 떨어지게 하고 주군님 역시 주군님이 보신 대로였습니다. 하고 소리를 낮추었다. 오다 편에서는 주군님이 편들지 않겠다는 눈치가 보이거든 답을 들을 것까지 없이 곧 나고야로 돌아오라고 히라떼님에게 밀명을 내린 모양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 이상의 첩보는? 골로꾸로는 볼에 바뜩 엷은 웃음을 띠며 그 이상의 것은 필요 없다 싶어서 아직 염탐케 하지 않았습니다. 주군님, 저쪽에선 구마 저택만 누르고 있으면 주군님을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모양이니 소홀히 성을 나가셔선 안 됩니다. 노부모도는 흥하고 웃었다. 그가 만약 오다편의 원조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용서해 둘 노부이대가 아니다. 그 일이라면 골로꾸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다. 애숭이 녀석 함부로 우쭐해서 우에노 사쿠라이 앉아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서 오카사키와의 연락을 끊어놓고 도간에 쥐잡듯이 잡으려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리자 우선 방해물이 되는 노부모도를 맨 먼저 구마 저택에서 없애려 한 것이리라. 구마 저택으로 가는 노부모도의 사적인 비밀은 성한 사람은 모를지라도 오다편에서는 환히 알고 있다. 골로꾸 좀 더 이리 가까이 와라. 노부모도는 짐짓들의 풍치를 보는 듯한 태도로 다시 7-8칸 인부 곁에서 떨어졌다. 이 골로꾸로는 말할 것까지도 없인 인자였다. 남북조의 동난시대의 구스노키 씨가 이것을 활발하게 사용한 뒤부터 각지의 무장들 사이에는 닌자의 사용이 왕성해져 있었다. 골로꾸, 그대는 나의 부하냐? 아니면 아직도 아버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은 아버지의 닌자냐? 먼저 그것부터 알고 싶다. 노부모도는 천역덕스레 말하면서도 눈만은 날카롭게 상대를 지켜보았다. 이거 참 묘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골로꾸로는 정면으로 노부모도를 쳐다보며 닌자에게 두 마음은 없습니다. 큰 주군님으로부터 주군님께 일단 양도된 비장의 무기. 그렇습니다. 양도된 무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무기에 마음은 없습니다. 노부모도는 엷은 웃음을 띄운 채 그러나 속이는 것이 그대들의 일이 아닌가? 이런 말은 아버님 귀에 넣어드리고 싶잖아. 이번에는 골로꾸가 희미하게 웃었다. 군부시라면 큰 주군님 목이라도 베지요. 양도된 카르님자의 뜻대로. 닥쳐! 하고 노부모도는 나직하게 꾸짖었다. 좋아, 내가 잘못했어. 믿지 않고 닌자를 쓸 수 없지.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마라. 닌자에게 입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나는 구마 저택에 숨어들겠다. 네, 그건 위험하단 말이지. 알고 있어. 늙가는 도개교를 내려놓게 하여 옥군이한테 가겠다. 허나 나도 솜씨에 자신은 있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좀 위험하단 말이지. 알고 있어. 뜰 안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으니 칼을 맞지는 않는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가 좋겠지. 여자가 칼을 받아 둘 테지. 두 송해로 받아 안아 칼거리에 놓는 바로 그때야. 오다편의 자객들이 나를 칠 좋은 기회란.
골로꾸로는 표정을 보이지 않는 닌자의 버릇으로 조용히 화석으로 변한 것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어렴풋이 이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병을 이유로 오다 편히 가담을 거절하였으니 이런 방해물, 믿을 수 없는 얼뜨기를 오다 편으로선 살려둘 수가 없을 테지. 알겠나? 나는 술시에 구마 저택으로 가겠다. 아예 나를 보호하려고는 생각지 말라. 나는 도개교를 건너 뒷문으로 들어가겠다. 골로꾸로는 그제야 무릎을 딱 쳤다. 그러면 주군님께선 옥군이님 방에서 죽을 각오로? 그렇다 나에겐 이미 죽을 상이 나 있어. 그러시다면 이 골로꾼은 거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상이 나 있다면 지금부터 오다편 자객들에게 주군이 변장하여 잠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하지요. 역시 가리아에 잠복해 있었구나. 예스게파로 세 사람씩 세패사자보다 이틀 전부터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호글의 그 차림새는 부자간의 장림거질 그리고 마부와 수도자이지요. 노부모도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슬쩍 골로꾸로의 곁을 떠났다. 이쯤 말해두면 마음도 입도 같지 않은 이 사나이는 틀림없이 상대방의 첩자를 선동하여 구마 저택의 자객을 매복시킬 것이 분명했다. 노부모도는 다시 문득 잔혹한 기분이 들었으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서 이 감상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마루에 올라가 손을 쳐서 새수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얻었다. 하며 옷을 훌 벗었다. 살결은 휘었다. 늠름하게 근육이 솟아올라. 그 솟아오른 살덩이 사이로 땀이 번들거리며 흘러내리고 있다.